누구에게나 자신에게는 넘어가고 싶은 임파서블한 미션들이 있잖아요. 그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벅차고 너무 두렵고 그럼에도 꼭 한번 넘어가 보고 싶었던 그 벽.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임파서블 같은 벽 앞에 서 있나요? 그저 오늘 지금 당장 딱 3분만이라도 움직이고 돌아와 보세요. 그게 그 벽을 넘는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, 여러분.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보고 나오는 중입니다.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나오면 빼놓지 않고 바로바로 보는 이유가 화려한 액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탐 크루즈입니다. 올해로 벌써 30년 정도 됐어요. 시즌 1 나온 지. 그런데 뭐 4, 5년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탐 크루즈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가 보여주는 액션은 점점 더 진짜고 위험을 더 감수하는 액션들을 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보는 거지. 그런 탐 크루즈가 이제 63세에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의 한계는 어디인가. 그리고 무언가를 30년 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해낸다는 거, 그것보다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저 사람은 자기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이구나. 탐 크루즈를 보면서 어느 한 인물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의 저자인데요. 영화처럼 엄청난 스케일도 아니고 거대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 작은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자.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, 벨라 마키의 달리기의 기쁨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3분을 달렸다. 어둠 속에서 가다 서다 하며 천천히 내 인생 최고 기록을 3분 늘렸다. 숨이 차고 옆구리가 뻐근하지만 기분은 요 몇 년 중에 최고다. 저자는 딱 3분이라는 시간을 이 달리기에 썼다고 해요.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3분도 잘 달리질 못했죠.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불에 댄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3분이 다음날 다시 3분이 되고 또 그 다음날 3분이 되면서 결국 10km를 달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불안장애, 공황은 사라지고 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죠. 그 짧은 3분의 달리기, 그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. 책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극 공감했던 이유는 제 얘기 같았거든요. 저도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였어요. 러닝화도 아니고 뭐 운동복도 아니고 집에 있던 추리닝 그리고 오래된 낡은 운동화 그거 하나 신고 나가서 정말 숨이 막혀서 뛰러 나간 거예요.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벨라 마키라는 이 책의 작가도 그랬더라고요. 강박장애, 불안장애를 겪다가 이혼이라는 큰 상처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. 그때 선택한 게 바로 달리기였다. 처음엔 집 앞 골목에서 단 3분 숨이 차고 다리는 불에 대인 것처럼 아픈데 그게 자기를 살게 해줬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렇게 매일 조금씩 뛰다 보니까 어느덧 10km 런던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. 그 과정이 너무 담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달렸다라는 식으로 담담하게 적혀 있어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책입니다. 저 역시 뭐 기록을 위해서 뛰었던 것도 아니고 멋진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나를 조금 더 잘 살려내기 위해서 달린 거죠. 그래서 이 책에서 달리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닌 나와 세상을 그리고 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행위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사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오히려 몸을 먼저 움직여줘야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이 정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얘기를 막 엄청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조용히 옆에서 너도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오늘은 딱 3분만 해보자.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책이에요.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이런 게 진짜 회복을 위한 방법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.
매일 저녁 너덜너덜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. 매번 거리를 조금씩 늘렸다. 허파가 터질 것 같고 정강이가 죽도록 아팠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한 번에 10분씩 뛸 수 있었다. 이를 악물고 달렸다. 항복하기 싫었다. 내가 왜 달리는지는 몰라도 계속 달렸다. 러너들이 이런 말 진짜 자주 해요. 세상에 달리기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는 것 같다. 왜냐하면 달리기에는 요령이 안 통하거든요. 뛴 만큼 늘고 쉰 만큼 줄어요. 한번 푹 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그만큼 달리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도 걸립니다. 그걸 빨리 늘려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순간 바로 부상이 와요. 그러면 결국 푹 쉬어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달리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. 결국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진짜 중요하다. 제가 다른 러너들에 비해서 엄청 잘 뛰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. 그런데 딱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죠.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다는 거. 매일 아침 침대는 왜 그렇게 푹신하고 이불은 왜 이렇게 따뜻한지. 그래도 비몽사몽 눈을 비비면서 억지로 나가서 달렸던 그 3분들, 그 누구한테도 특별한 비법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하루하루 내 페이스대로, 마라닉 페이스대로, 내 리듬대로 조금씩 쌓아갔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저의 페이스였고 결국 그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힘이 된 거예요. 더 빨리, 더 멀리, 더 잘 달리려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가 보람없이 힘들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처럼 느껴졌다. 뭣도 모르고 쳇바퀴에 올랐다가 영영 내려가지 못하는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다. 그 햄스터 기분 알 것 같죠? 제가 그 쳇바퀴에 올라탔던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.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눈앞에 있는 숫자들에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기록도 늘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?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유튜브도 그랬어요. 구독자 100명, 1000명, 10,000명이 되고 10,000명이 됐을 때 전국의 구독자들과 함께 달리는 이벤트를 열었고 2만 명이 넘었을 때 우리 마피아분들, 전국의 구독자분들의 커뮤니티 마피아런 밴드를 만들고 10만 명 됐을 때는 내가 달리면서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을 책으로 쓰기도 했고 지금은 20만 명. 여전히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. 그렇게 다음 단계로 가면 다음 목표가 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목표가 저를 이끈다기보다는 뭔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어느 순간에 문득 저의 첫 러닝 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매일 밤 악몽에서 뒤척이던 그 대기업의 PD 시절, 무기력하고 예민하기만 하던 그 새벽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달렸던 그날,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나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 내 심장의 울림과 호흡 소리에만 집중했던 그 순간, 내 안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어떤 감정들이 조금씩 하나로 모여드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, 그 설레임, 그 두근거림, 처음 10km를 달려냈을 때의 그 성취감, 그런 감정들을 하나둘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채널 이름을 마라닉 TV, 마라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. 마라톤과 피크닉, 마라톤을 피크닉처럼. 달리기는 저에게 정말 말 그대로 소풍이고 회복이었습니다. 기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, 그래서 진짜 나에게로 돌아가던 시간. 속도보다는 방향, 성과보다는 마음, 달리기를 사랑하게 되었던 첫 시작점으로. 자갈길이 좀 불편한 데다 번번이 길을 잃고 헤매긴 했어도 8km를 신나게 달렸다.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둘러보기로 한다.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기죠. 그건 방향입니다. 그래서 저도 요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
가볍게 잡으면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그 설레임의 과정 안에 나를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. 무조건 더 빨리, 더 높이, 더 멀리가 아니라 지금 내 컨디션에서 가능한 만큼 딱 그만큼 이뤄내면서 하루하루 충만하게 지내는 거. 거창하게 큰 목표보다 오늘도 일어나서 3분을 뛰었다. 오늘도 땀을 흘리고 돌아왔다. 그 작은 성공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고 큰 결과에 도달하는 거 아니었을까. 조금 느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가는 거. 저는 그게 인생도 달리기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러너가 속도와 시간에 집착한다. 혹시 지금 그러고 있다면 딱 몸이 좋아하는 만큼만 달리자.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보자.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래, 다른 것 뭘 또 해볼 수 있을까 생각들을 했고, 그게 나의 새로운 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저는 요즘 저만의 새로운 루틴들을 계속 추가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 반드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하루 15분 반신욕하기. 몸이 확실히 피로가 풀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풀어낼 시간을 주더라고요. 이때만큼은 핸드폰을 밖에 두고 욕실에 들어가고 조용히 욕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혹은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. 잠시 나의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였지라는 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식물 키우기. 진짜 많아졌습니다. 제가 이 사무실 열면서 식집사가 된 게 2년 전인데, 그때는 뭐 그냥 하나둘 선물 받다 보니까 그거 안 죽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껴서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식물을 사랑하게 되는, 나이 먹었나? 얘네들이 주는 이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인생도 달리기도 이런 거 아닌가. 눈에 막 확 보이는 어떤 성과, 변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잘 뻗는 것, 그렇게 차근차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. 그죠? 제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 이랄까?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마라닉 페이스대로 언제나 조급하지 않게,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20만 유튜버 죄송합니다. 사실 요즘 다 불안하잖아요. 뉴스를 봐도 일상을 봐도 늘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밀리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마음 붙일 구석은 자꾸자꾸 사라지고,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냥 하루에 딱 3분이라도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지치고 인생이 벅차다라고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책이에요. 나도 다시 좀 뭔가 시작을 해봐야겠다, 그런 마음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63세의 톰 크루즈가 그랬듯, 저자 벨라 마키가 그랬듯,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는 넘어가고 싶은 임파서블한 미션들이 있잖아요. 그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벅차고 너무 두렵고 그럼에도 꼭 한번 넘어가 보고 싶었던 그 벽.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임파서블 같은 벽 앞에 서 있나요?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거창하실 필요 없습니다.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. 그저 오늘 지금 당장 딱 3분만이라도 움직이고 돌아와 보세요. 그게 그 벽을 넘는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, 여러분. This is my pace. 여러분들의 그 페이스를 늘 응원하는 저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. 빠빠.